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창간 104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4월 10일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더불어민주당, 34.7%가 국민의힘, 5.8%가 그 외 다른 정당을 각각 선택했습니다. 10.8%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 국민의 미래가 29.8%, 조국 혁신당이 24.0%, 더불어민주연합이 20.6% 순으로 나타나 범야권이 여당을 앞질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아흘의 뒤 야당의 압승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야당 우세는 윤석열 정부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과 대선 사이에 실시되는 총선은 흔히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마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국정 안정론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혹독한 평가, 잘 못하고 있다가 61.5%, 잘하고 있다가 32.7%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심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수도권 확대론과 막대한 예산 투입 같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까지 이딴 민생 토론회로 여당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누적된 국민적 실망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수석의 막말과 주 호주대사 임명 출국 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마저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에 대한 높은 지지는 그런 정부 여당의 실책덕을 톡톡히 본 반사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반대 세력에 대한 찍어내기식 비명 행사 공천으로, 조국 혁신당은 숱한 비리 혐의 인물들의 비례대표 배정으로 호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독선, 불통의 정치는 그간 거대 야당의 행포를 겨냥한 야당 심판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끝내 중간 평가의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민심의 물결은 도도하다지만 앞으로 어떻게 출렁거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야 열성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에게 이번 선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차선도 아닌 차하게 울며 겨자 먹기식 투표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국민은 정부 여당의 오만함을
매섭게 질타하고 있지만 향후 예견되는 야당의 방자함도 날카롭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9일 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느냐에 최종 결과가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 시작 2년 만에 치르는 이 중간선거는요, 대통령의 2년 동안의 업무 실적과 제1야당 대표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성적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정부 여당인 대통령만 도마 위에 오른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쩌면 이번 선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 선거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은요, 우파 정당과 좌파 연합이 부딪히는 진영 간의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고 넘어오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즉 우파와 좌파가 분명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향방은 20%에 달하는 바로 중도층이 어느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끝내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고수한다면 김대중과 노무현 전신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그런 정당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북한 추종 세력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것은 역사에 크나큰 죄를 범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